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 된 장년 여성입니다. 항상 이 채널을 들으며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막상 사연을 보내려 하니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괜히 망설여지네요. 나이 먹어서 무슨 연애 이야기야 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저에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그 여운을 그대로 흘려버리기가 싫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 제가 첫사랑을 내주었던 사람, 그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가슴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며칠 밤을 지새웠고 얼마 전에는 남편 몰래 서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검색어로 쳤던 단어는 작지만 내실을 갖춘 어느 회사의 이름이었고 유심히 들여다본 것은 그곳의 대표이사에 관한 자잘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 업체를 알지도 모르기에 섣불리 입을 열지 말고 혼자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싶었던 제 사랑의 이야기. 여기에 비밀스럽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1984년 제가 22살이던 해였습니다. 제법 괜찮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3학년생이던 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 몰래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과는 달랐지만 서클에서 만난 선배였고 저보다 몇 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선배가 오갈 데가 없어서 저의 자취방에 잠깐씩 신세를 지다 가는 정도였는데 둘이 사귀고 있던 터라서 크게 마음 꺼리지 않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우리가 막연한 미래도 함께 그려나가는 사이란 걸 알았기에 우리를 예비신랑 신부인 듯이 대해 주었습니다. 둘이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것으로라도 객지 생활의 고난이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다 돼 가지만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우리가 살던 자취방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여름이면 낮은 담 위로 호박이 주렁주렁 달리던 집, 그곳에 초록색 철제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주인 집과 분리된 아담한 셋방의 나무로 만든 조잡한 출입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귀가하면 그 출입문 입구의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이미 저 멀리서부터 나고 있었고 때로 그가 과외 수업료를 받은 날에는 구수한 삼계탕 냄새가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부엌에 딸린 수도 앞에 쪼그려 앉아 여름 더위로 끈끈해진 몸을 활활 씻어내리고 방에 들어와 앉으면 그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매콤한 것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시골 고향집에서 가져온 질 좋은 고춧가루를 듬뿍 뿌리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서 끓인 된장찌개가 단골 메뉴였지요. 동갑내기 학생 부부라고 주인집에 이야기했던 저희는 식은 올리지 못한 채 그저 혼인신고만 한 사이라며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다 떨어진 양말의 때 쩔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공부했고 바쁘게 비밀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고 그마저도 일거리가 잡히지 않을 때는 그가 여름방학 내내 공사판에서 지게를 졌습니다. 저는 학교가 파하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주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학비와 방값을 부모님이 내주신 것 외에는 학비건, 생활비건 전부 벌어서 써왔던 터라서 둘 다 이미 생활인의 단단한 자세가 잡혀있던 상황이었지요. 우리는 젊었고 그때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어지간한 곳은 전부 취업이 되던 시절이었기에 졸업 후에 취업 걱정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청춘의 한 시절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고귀한 추억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더 고심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마음 많은 학생 부부라는 뭔지 근사해 보이는 타이틀을 달고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 작은 셋방으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을 먹고 갔고 때로는 시국을 논하기도 했고 때론 너무 술이 취해 어쩔 수 없이 그 단칸방에 신세를 져야 할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들을 위해 방을 내주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아주 작은 창이 하나 있는 다락방 시험 기간이면 그곳에서 번갈아가며 공부를 하던 아늑한 공간이며 친구들이 들이닥쳤을 때는 더없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는 따스한 공간이었지요. 저녁 내내 마신 술 냄새,
안주로 먹은 오징어 냄새와 찌개 냄새가 풀풀 나는 입에도 아랑곳 없이 서로 입맞춤하고 숨을 몰아쉬며 타올라서 밤새 몇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를 갈구했지요. 우리는 너무 젊었고 서로가 없는 삶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신뢰로 맺어져 있었고, 친구들도 우리가 당연히 결혼을 할 것이라 여겼고 때로는 아이부터 가져야 하지 않냐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을 만큼 우리는 공인된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가의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지요. 더구나 그에게는 시골에서 이미 점 찍어 놓은 신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가 대학 졸업 후 지방지사에서 근무할 때 그 정혼자와 만나고 있다는 말을 전화로 제게 했습니다. 저는 별뜻 없이 웃었고 선배도 상황을 그리 마음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배는 그 정혼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상생활에 어긋남이 있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자꾸 상대에게 기울일 관심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로가 일상에서 아주 급격히 바빠지던 순간이 길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시골 부모님은 장남인 그의 결혼과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추어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가정이 단단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어요. 그는 저와의 미묘한 어그러짐을 하나씩 풀어나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안일하게 그가 언제나 제 곁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당시에 우리는 서로 각자의 삶에서 바쁘게 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늘 챙겨주던 저의 손길은 그 정혼자가 그의 아파트에 들러서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슬 외로워지던 중이었고 그 무렵 다니고 있던 병원의 의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원래는 문학도였다는 그 의사와 말이 잘 통했고 우린 급속히 가까워져 갔고 어느 틈에 의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뜨거운 밤을 보내는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어줄 친절하고 다정한 누군가를 원했던 것인지 그 의사의 친절과 품어주는 손길에 한창 젖어갔고 그럼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선배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결혼을 했고 이후로 선배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건너서 들었습니다. 이후로 살기 바빠서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던 데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서 제가 외국에서 몇십 년 살다 들어왔기에 선배의 소식은 최근에야 들었습니다. 선배와는 추억이 많았기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작지만 제법 단단한 기업을 이룬 그의 노고가 어떠했을지도 서서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제 소식을 멀리서라도 듣지 않았을까 싶었고 저는 그저 남편 수발 들면서 간혹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알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각자 제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평생의 반려자로서 꼭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 사랑의 추억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느끼며 추억에 잠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